자, 봐봅시다. 뭐지. 12번의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일단 주어진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치? 그래야지 이제 그거에 대한 적용되는 문제니까 그게 확인이 되겠죠. 자,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주격조사에 대한 거니까, 선생님 의미를 갖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세국어 주격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격조사 네모차나. 가장 큰 특징은 현대국어와 달리 가가 없다는 사실이다. 오직 이만이 있었는데, 이 동그라미. 이것도 앞에 오는 체언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다르게 실현되었다. 주격조사가 온전히 이로 실현되는 경우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여기다 밑줄,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밑줄 그어서 1번.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밑줄 그어서 1번. 자, 끝날 때이다. 이때 체언 뒤에 오는 자음은 연철하여 하나리와 같이 표기한다. 연철 밑줄. 만약 앞에 오는 체언이 단모음 이 또는 에 등과 같은 이중모음 형태로 끝나면, 자, 이중모음 형태로 끝나면 주격조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밑줄. 체언이 이, 에, 왜, 위. 밑줄 거 2번. 이, 에, 왜, 위. 2번. 이때는 자, 나타나지 않는다. 체언이 이로 끝나므로 주격조사 이와 형태가 중복되어서 표면에 안 드러나는 것이다. 다음에 자, 세 번째, 앞에 오는 체언이 이, 에, 왜, 위,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주격조사는 그 모음과 결합하여 한 형태로 이룬다. 자, 여기 밑줄 그어 이, 에, 왜, 위, 이외의 모음 밑줄 그어서 3번. 예를 들어 가마, 벼, 어느 뒤에는 주격조사 하면 감에, 벼, 어니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까지가 자, 뭐죠? 192페이지 12번에 대한 예문이야. 자, 페이지 192페이지 12번 문제. 그러면 자,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를 말하는데, 주격조사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이 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밖에 없다? 이 한 가지 형태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형태가 앞에 오는 체언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더라. 이렇게 돼 있지. 체언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밑줄 그어진 거 1번이 뭐였어? 1번이 뭐였어?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는 거. 그치?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자, 1번은 뭐냐면, 자, 받침 있는 체언 뒤에는 정말로 이가 붙어. 이가 붙어. 그래서 뭐가 돼? 자, 이가 붙어서 연철을 해주면 돼. 이가 붙어서 연철을 해주면 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하날이라고 나왔나? 하날. 하날이라는 게 스카이잖아. 그치? 자, 그럼 요거 단어는, 명사는, 하날은 받침이 리을로 끝났지. 그치? 그럼 여기다 뭘 붙여? 이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앞에도 풀었지만, 앞 시간에도 풀었지만, 자, 중세국어는 표기를 뭘로 해줘? 연철로 해줘. 그러면 이 표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 하나리. 하나리 보호하사. 그러면 지금 말로 하면 하늘이 도와줘. 이럴 때 하나리 보호하사 이렇게 쓰라라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이 모음에서 에, 왜, 위 모음 나오면 붙이지 말래. 왜? 어차피 인데, 여기가 중복되니까 붙이지 말래. 그치? 그게 약간 밑줄 그어준 거 2번이었지. 그래서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지. 요거에 대한 예는 안 나왔네, 아쉽게. 왜? 문제 내려고 안 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이외의 모음. 요게 아닌 모음이 오면 뭘 넣어라? 이만 넣어줘라. 그냥 이만 넣어줘라. 그러니까 요 이하고 요 이가 다른 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치요? 그러니까 자음이 올 때는 이걸 넣고 모음이 올 때는 이걸 넣는데, 모음이 왔을 때 이걸 내는데, 모음이 이 모음 계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니? 이런 뜻이지. 그래서 세 번째 거에는 자, 뭐가 나왔어? 가마. 이게 나왔지. 가마. 자, 예를 들니까 가마 나왔어. 그럼 여기다 뭘 붙여? 아모음이니까 요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이를 붙여.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 가메. 이렇게 읽어. 가메. 그러면 가메 이렇게 읽어놓고 해석은 뭐가? 가마가, 여기 가마를 우리가 거기 여인이 타는 4인교 가마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가마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가마가, 지금으로 말하면 가마가 자, 지나간다. 근데 가메, 지나가메 이런 식으로 썼겠지. 그래서 가메 이렇게 되더라. 여기까지가 본문이야. 그치? 여기까지 본문.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적용하는 문제야. 자, 1번.
자, 뭐죠? 체언 뒤에, 때 뒤에는 주격조사 따로 나타나지 않는 거, 때니까. 자, 때는 지금으로는 그냥 뭐죠? 그때, 이때, 저때, 때잖아. 디귿디귿이지. 이때는 합행명사가 가능했지. 이거 보지 마. 받침이 자음이야, 모음이야. 끝소리가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 이 단어에, 자, 조사를 붙여줄 건데, 끝소리가 모음이잖아. 모음 중에서 이, 왜, 위에 해당해? 안 돼? 해당하지? 그럼 몇 번에 들어가야 돼? 2번에 들어가야지. 그럼 여기다는 뭐야? 주격조사를 안 붙여주는 거야. 여기다는 주격조사는 안 붙여주는 거야. 그렇잖아. 예모음이니까. 그러면 12번에 1번 설명 들으면 주격조사가 따로 나타날 일이 없군요.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그 다음에 자 2번 보니까 자 부모 뒤에 주격조사가 결합하면 음절수가 달라지고 여기서 채연이 부모지. 부모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이겠지. 그러면 여기다 2를 붙이겠지. 그치?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이렇게 읽겠지. 부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겠지. 해석은 부모가 이런 뜻이잖아. 부모가 부메 이렇게 됐지. 그러면 자 음절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이 음절 요거는 음절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지. 그치? 달라붙어 버리니까. 뭐처럼 두 글자짜리가 조사를 붙어도 계속 두 글자잖아. 이 음절이 이 음절이잖아.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보시면 자 무섭 뒤에 주격조사가 붙으면 무엇이라고 하겠군. 자 무섭 무엇이잖아. 지금으로 무섭 1번 2번 3번 1번이겠지. 1번 무인가? 무섭 참으로 끝났지. 그럼 뭘 붙여? 이를 붙여야지. 연철해야지. 오케이? 이렇게 되지. 무서시. 그 다음에 3번. 자체는 주격조사 붙은 형태와 안 붙은 형태를 구분할 수 없겠군. 자체 1번, 2번, 3번.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여기 있잖아. 그치? 외모음이잖아. 그러면 자체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자체 이렇게 써놓고 주어자는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 설명이 잘못된 거는 그래서 뭐야? 2번이지. 음절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두 글자가 계속해서 두 글자야.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자 어렵잖아. 이렇게 놔두니까 이게 그냥 단독형으로 쓰이는 주격조사가 붙었는지 부사격조사가 붙었는지 어렵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18세기 넘어가 아니 17세기 넘어가면서 근대국어로 오면서 이건 정말로 2로 자리 잡고 이건 정말로 2로 자리 잡고 딱 털을 잡게 되고 요거 두 개는 뭘로 바뀌게 돼? 가로 바뀌게 돼. 가로.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몇 개가 있어? 이 가가 있지. 이 가가 있지. 그러면 자 지금으로 보면 자취가 사라졌다. 범인의 자취가 자체를 이제 자취로 바뀌었지. 자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부모가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부모가 자취가 이렇게 되겠지. understand? 자 하나만 예를 더 들어주면 자 우리 용비어천가 2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지?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이렇게 시작해. 자 불이 깊은 남간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이렇게 나와. 자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주격조사는 뭐 들어갔어? 제로 주격이야. 왜? 요 불이가 뿌리라는 뜻이야. 뿌리. 불휘가 뿌리야. 그럼 여기 모음이 위모음이 들어갔잖아. 위모음. 위모음이 들어갔잖아. 그럼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그러니까 결국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해놓고 해석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여기 이제 주격조사인데 중세국의 주격조사는 요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면 요걸 쓰고요. 모음으로 끝나면 이걸 쓰는데 이 모음 계열이면 안 썼대요. 안 붙였대요. 이렇게 되는 거야.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한자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읽을 때는
공제 이렇게 읽으면 되지. 공제 그러면 공자께서 뭐 이렇게 읽으면 되지. 그래서 요럴 때가 주격조사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이와 같은 구조는 소수격조사도 똑같아. 이라, 아라, 로다 해가지고 똑같이 가면 돼. 소수격조사나 왜냐면 우리 주격조사 이가 있고 소수격 이다가 있지. 이 형태랑 똑같이 앞말이 자음이냐 앞말이 모음이냐 모음이 어떤 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또! 친구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자, 없으십니까? 강연 없어? 공부를 안 했지? 자, 그러면 일단 질문 있으면 또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정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질문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럼 선생님이 조금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해드리기도 할게요. 자, 왜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제 한 매듭을 짚냐면 193페이지까지가 뭐가 된다? 요 1권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있어요. 1권이 크게 두 파트로 뭐하고 문법과 어문 규정 이렇게 쪼개놨어요. 선생님이 문법과 어문 규정 이렇게 쪼개놨는데 앞부분에 이제 문법 파트가 하나 끝난 거야. 문법 파트가 하나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문 규정 파트를 할까요? 어문 규정 파트를. 자, 공부를 처음 하다 보면은 문법도 어렵고 어문 규정도 어려운데 시간이 갈수록 뭐가 더 어렵냐면은 문법이 조금씩 더 어려워. 왜냐면은 끝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문 규정은 정해져 있는 규정이지.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데 1차로 뭐냐면 1차로 자, 모든 규정을 다 수록해 놓을 수는 없어. 국어에서 쓰는 모든 단어의 특징을 다 수록해 놓을 수는 없어. 규정이라는 것에다가.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집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일단 다 알아야 돼. 요거 부분만큼 1차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문법은 외우는 것보다도 이걸 외워서 주격조사가 쓰인 게 바르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 공무원 시험에 가면 국가 시험에 가면은 이런 설명이 나오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해. 이해를. 그러니까 문법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법이고요. 자, 어문 규정은 자, 이해 못해도 좋아. 극단적으로는 못해도 좋아. 그냥 외우면 돼. 이런 뜻이야. 외우면 돼. 왜 이게 맞춤법에 맞아요? 왜 이게 맞춤법이 개구리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개구리 받아 써봐. 그러면 개구리 못 받아 쓰는 사람 없지. 개구리 다 받아 쓰지. 근데 왜 개구리를 개구리라고 안 쓰지? 개구리라고 안 쓰지? 자, 우리가 개구리란 단어는 쓰지만 단어를 쓸 때 개구리란 단어는 안 쓰잖아요. 그냥 개구리라고 쓰잖아요. 아무런 그냥 거부감 없이 개구리라고 써와서 20몇 년간 그치? 20몇 년간 개구리라고 써왔으니까 뭐 개구리를 자, 근데 20몇 년이 지나서 야, 왜 개구리라고 안 쓰고 개구리라고 써?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문 규정 그냥 몰라 이씨 그냥 개구리야 이씨 그래도 돼. 왜 그러냐면 왜 개구리를 쓰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자, 개구리를 씁니다. 맞춤법으로 자, 국어의 맞춤법에 바르게 쓴 것은 개구리입니까? 이거니까 요겁니다. 이유는요? 안 물어봐. 그러니까 외우면 돼 그냥.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면 자, 왜 이걸 쓰느냐 이거에 대한 이유를 배우는 거야. 지금 어문 규정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 이걸 안 쓰는 게. 그래서 왜 이걸 씁니까? 그랬더니 맞춤법 23항에다가 이와 같은 단어를 설명해 놨는데 어근에다가 개구리라는 어근에다가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으면 이를 살려주는 거고 하다나 거리다가 못 붙으면 안 밝혀주는 거야 국어에서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홀쭉이 쓰느냐 그러면 홀쭉이가 되었다. 우리 이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개구리고 이거는 홀쭉이지. 홀쭉하다 써 안 써? 배가 홀쭉하다 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를 밝혀주는 거야. 그치? 개굴하다 써 안 써? 개굴하다 개구리가 개굴하다 개구리가 개굴거리다 안 쓰지. 그래서 이거는 안 밝힐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맞춤법을 정했는가, 왜 이렇게 쓰기로 했는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고, 그 배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자, 개구리가 맞다, 홀쭉이가 맞다, 이거는 외우면 돼. 근데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걸 몰라도
외우면 돼. 그치? 외우면 돼.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은 훨씬 더 이게 어때? 쉬울 수도 있어. 이게 맞아? 이렇게만 가면 돼. 이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자, 외우는 거를 기반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 가보시면 우리 국어의 어문 규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지? 국어의 어문 규정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4대 어문 규정 이렇게 말해요. 4대 어문 규정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파트 2에 저거 어문 규정. 그래서 1번이 자, 뭐가 나와? 한글 맞춤법 규정 요게 나와. 한글 맞춤법 규정. 맞춤법 규정 요게 나오고요. 자, 2번이 뭐가 나오냐면은 자, 표준어 규정 요게 나오고 3장이 외래어 표기법 4장이 로마자 표기법 이게 나와. 자,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 이게 나오는데 자, 맞춤법은 말 그대로 받아쓰기야. 받아쓰기. 받아쓰기 요게 나와. 그래서 자, 받아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늑바탕 했을 때 늑바탕, 늑바탕 이렇게 쓰나? 자, 어떻게 쓰나? 그래서 맞춤법 말 그대로 표기의 방법이야. 내가 받아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짧다라타, 넓다라타, 넓다라타, 넓다라타. 자, 넓다라타, 넓다라타. 헷갈릴 수 있겠지 우리가. 그치? 그러면 자, 위를 써 아래를 써 라고 물어보는 거야. 위를 써 아래를 써. 자, 어떤 걸 써야 돼? 자, 위를 써야 돼. 아래를 쓰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자, 맞춤법은 쉽게 말해서 표기에 대한 규정이야. 표기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내가 받아쓰기 할 수 있으면 돼. 자, 받아쓰기 할 수 있으면 내가 단어를 딱 불러줬는데 내가 이 단어를 받아쓸 수 있으면 돼. 그 받아쓰기 단어를 규정집 안에 있는 단어로 국한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받아쓰기다 보니까 소리가 같은 단어들이 있어. 소리가 다 같은 단어들이 예를 들어서 지그시, 지그시가 시옷이 들어가 있는 지그시가 있고 시옷이 없는 지그시가 있어. 발음은 똑같지. 발음은 똑같지. 그치? 그래서 지그시 그러면 힘을 주어 이런 뜻이고 지그시 나이 들어 점잖은 이런 뜻이야. 지그시 나이 든 노신사가 내게 다가왔다. 이럴 때 이걸 쓰는 거고. 그쵸? 자,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지그시 찔렀다. 이럴 때는 요 위에 거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은데 어때? 의미가 달라지더라. 그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때? 표기를 달리해야 되겠지. 맞춤법의 표기를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표기가 어느 게 맞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발음이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되느냐. 자, 절이다 뭐 이런 것들이지. 그치? 또는 뭐 붙이다. 선생님 이거랑 발음이 같나요? 발음이 같지. 그 국외음화 되니까 붙이다, 이것도 붙이다 이게 되지요. 그래서 자, 동생에게 돈을 붙이다, 위에 거 아래 거 이게 되겠지. 흥정을 붙이다, 위에 거, 손발이 저리다, 위에 거, 그 다음에 배추를 소금에 절이다, 아래 거. 소리가 같은 말들. 요것들이 바로 표기에 관한 규정이 맞춤법이야. 그리고 이제 이 맞춤법 안에는 이제 숨어 있는 게 뭐가 있어? 자, 표기에 대한 규정이니까 띄어쓰기 표기와 붙여쓰기 표기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띄어쓰기 규정이 또 나와. 띄어쓰기 규정이.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띄어쓰기 규정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은. 문제가 나오면 띄어쓰기 규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다가 순간적으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거 띄었어야 돼, 붙였어야 돼, 이럴 때 띄었을까, 붙였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뭐 SNS를 하거나 뭐 인스타그램을 할 때 우리가 쓸 때 있잖아. 될 수 있으면 그냥 뭐 친구끼리 내가 지금 갈게 이렇게 쓴단 말이야. 갈게, 내가 지금 갈게 이렇게 쓰는데 이거 어법에는 틀리지. 지금 뭐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갈게라고 써야 되냐? 갈게라고 써야 되냐? 고민스럽겠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여러분들 친구랑 SNS 하는데 이게 쓰라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써도 좋아. 그런데 한번 고민해봐. 그럼 규정은 뭐지? 이거 붙였어야 돼? 띄었어야 돼? 그 다음에 뒤에 만약에 문장부를 쓰면 자, 이거 뭘 써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고민해봐.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써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돼. 선생님도 이렇게 써.
근데 어법에 맞게 써. 왜냐면 어법에 맞게 쓰는 게 어떨 때는 그 사람과의 뭐 친근함을 더 표현한 방법이기도 해. 그래서 쓰긴 해. 쓸 수 있어. 근데 대신에 옳은 거는 뭔지 알고 써야지. 그치?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고민해봐. 띄어쓰기가 들어가고 맞춤법 안에. 그리고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문장 부호가 들어가. 문장 부호. 문장 부호까지 들어가. 자, 문장. 우재야, 국어의 문장 부호가 총 몇 개지? 어? 몰라? 안 들려, 이 새끼야. 11개? 자, 좀 더 많이 써야 돼. 21개, 21개. 마침표부터 말줄임표까지 해서 국어의 문장부호는 21개. 21개의 문장부호를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느냐, 요걸 이제 규정해 놓은 게 띄어쓰기 규정이, 문장부호 규정이야. 요거까지가 들어가 있는 게, 요게 이제 맞춤법 규정이고, 요게 부록이거든, 부록. 그치? 띄어쓰기는 맞춤법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준어, 요거는 표준어는, 자, 1부, 2부로 돼 있어. 1부는 표준어 사정원칙, 요게 나와. 표준어 사정원칙. 두 번째는, 자, 표준발음법, 요게 나와. 표준발음법. 자, 표준어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잘 봐봐. 표준어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A라는 단어를 딱 주면, A라는 단어를 딱 만나면 둘 중에 하나겠지. 표준어이거나 비표준어이거나. 그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표준어거나 비표준어. 둘 중에 하나겠지. 이 단어는 표준어로도 쓰이고 비표준어로도 쓰여. 이러진 않아. 단어가 버려야 될 거든 지켜야 될 거든. 표준어냐 비표준어냐 갈라지겠지. 그 다음에 표준어라면 뭐가 나오냐면 단수 표준어냐 복수 표준어냐 요게 나와. 단수 표준어냐 복수 표준어냐. 단수 표준어냐 복수 표준어냐. 그쵸? 그 다음에 자 비표준어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에 A라는 단어가 표준어야. 그러면 단소 표준어면은, 자, 이거에 대응하는 뭐가 나오겠어? not A, 즉 B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쉽게 말해서 이게 표준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표준어는 이거구나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A하고 B를 같이 알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표준어인데 복수야. 복수라면은 뭐를 알아야 돼? 자, A 다시 해가지고 이것도 표준어면 뭐도 표준어지 또 하나 알아야 돼. 또 하나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이게 표준어구나. 그럼 이거에 대한 복수 표준어구나. 그러면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지? 이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여왕벌이란 단어가 있어. 그러면 표준어야 비표준어야? 표준어구나. 단수야 복수야? 복수구나. 그러면 같이 쓰는 게 뭐가 있어? 장수벌 요게 있더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그치? 같이 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어를 만났는데 이게 비표준어잖아. 그럼 이거 뭐 찾으면 돼? 표준어 찾으면 되지. 이게 비표준어야?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표준어가 뭐지? 이거 찾아야지. 근데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요 단어를 만났을 때가 제일 어려워. 요 단어가. 그나마 이제 표준어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더 일상에서 많이 접하겠지. 이 단어를 딱 만나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두 가지가 들어. 규정집에 만약에 자기가 눈여겨보지 않았다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비표준어라 나한테 낯선가? 아니면 내가 좀 모질한 녀석이라 나한테 낯선가? 이거 표준어는 내가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치?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얼마큼 찾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표준어나 비표준어 이걸 볼 때, 자, 표준어 규정 원칙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먼저 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복수 표준어는 이 안에 복수 표준어가 16항, 23항, 16항, 18항, 19항, 24항, 26항 5개 항이 나오고 2011년, 14년, 15년, 16년, 18년 이때 추가된 복수 표준어가 있어. 생각보다 복수 표준어가 되게 많아.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쁘다 판단해야지. 표준어야 비표준어야? 그럼 뭐 표준어야 비표준어야? 표준어야. 표준어. 자, 그럼 이거는 표준어인데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그럼 복수면 뭐하고 같아? 예쁘다 이거랑 같아. 쉽게 말해서 예쁘다가 기존에 표준어였어. 그래서 2015년인가 사람들이 이쁘다를 너무 많이 쓰잖아. 강아지 이쁘다 이러잖아. 애기 이쁘다 이렇게 많이 써버리지. 이쁘다도 표준어로 인정을 해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복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서울시에서인가만 나온 게 있는데, 자, 문장 속에 뉘연이라는 단어를 줬어. 이거 표준어야, 비표준어야? 이거 비표준어야. 이거 비표준어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 어려운 거야. 오케이?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 이 단어에 대한 표준어는 뭐냐면 버젓이, 버젓이. 그 사람은 버젓이 사장 행세를 한다. 버젓인데 그 사람은 뉘연이 사장 행세를 한다. 뉘연이란 말이 뭐 내가 모르는 단어인가 봐. 그럴듯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헷갈릴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비표준어가 나왔을 때 이거를 판단해내고 그거에 대한 표준어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광울이 한가득. 자, 뭐죠? 밤을 따왔다. 안 되지. 광줄이 한가득. 이렇게 돼야 되지. 오케이. 알타리무 좀 더 주세요. OX. X, 총각무 좀 더 주세요. 이렇게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표준어 원칙은, 자, 요거 외우는데 첫 번째 먼저, 물론 여러분들 접근하다 보면 표준어 먼저 공부할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 번 회도 가게 되잖아. 회도 가게 되면 이제 내년 봄쯤 되면은 비표준어를 더 많이 공부해야 돼. 비표준어를. 오케이. 그래서 표준어 보고, 비표준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준 발음법이 있지. 표준 발음법. 자, 표준 발음법은 쉽게 말하면 내가 발음 기호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얼만큼 똑바로 발음하느냐 이거야. 얼만큼 똑바로 발음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을 내가 쓸 줄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단어를 읽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지.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인방, 문고리 문고리, 문고리 문고리. 뭐가 맞아? 문고리, 이게 맞아. 문고리 3인방. 한참 우리 뭐 2017년에 박근혜 정권 탄핵할 때 뭐 문고리 3인방 뭐 최순실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선생님 기억나냐면 그때 많은 기자들이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인방. 왜냐면 보통 우리가 언어 심리학에서 된 소리나 거센 소리를 남용하는 것은 언어 심리를 저해시킨다라고 말을 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욕설 같은 거 있잖아. 욕설 같은 거. 욕설 같은 경우는 울림소리가 많이 들어가, 애사소리가 많이 들어가, 아니면 된 소리, 거센 소리가 많이 들어가. 된 소리, 거센 소리가 많이 들어가잖아. 여러분들이 쓰는 욕을 하면 생각해봐. 여러분이 쓰는 욕을, 예수도 뭐 고개를 끄더니 어떤 욕을 쓰니? 네가 쓰고 있는 욕에 뭐가 많이 들어가?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언어 심리학자들이 될 수 있으면 된 소리나 거센 소리를 쓰지 말라라고 말을 해. 그렇다고 해서 원래 있던 된 소리, 깍두기를 각두기 이렇게 발음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과잉해서 된 소리를 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문고리 이래버려. 그럼 돼안돼?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발음 기호가 어떻게 돼? 문고리 이렇게 되지.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수사법 중에 수사의 방법이 있지. 대조법 말고 요게 있지. 대구법이야, 대구법이야. 헷갈리지? 선생님이 지금 함정을 봐놓고 물어보나? 헷갈리지? 대구법이야, 대구법.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구법 이래버려. 대구법, 대구 아니야, 대구야, 대구. 문구, 대구, 억구 이렇게 돼. 그래서 지나치게 된 소리를 안 쓰는 것도 문제야.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뭐 하면 돼? 발음 기호를 써주면 돼. 발음 기호를. 그래서 표준 발음법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내가 발음 기호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발음 기호를 만든다.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발음 기호 국어사전에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선생님 어떤 단어 안 나와 있는데요? 안 나와 있는 단어도 있어. 그건 뭐? 표기하고 똑같이 읽으니까. 표기하고 똑같이 읽으니까. 하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발음기호가 나와 안 나와 뒤에? 안 나와. 안 나온 건 뭐야? 안 나오는 것은 그대로 읽으렴 이거야. 그대로 읽으렴. 발음이 달라지는 거면 표기하고 달라지는 거는 뒤에 국어사전에 발음기호가 나와.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표준 발음법. 그래서 요거 꼭 외우고 익히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표기랑 달리 발음되면은 왜 그렇게 갈까? 그 규정을 설명해 놓은 게 표준 발음법. 그다음에 이제 3번, 4번. 자, 이거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거.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은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것 나와 있으면 어떤 사람은 로봇, 어떤 사람은 로보트. 그치? 어떤 사람은 도넛, 어떤 사람은 도너츠, 어떤 사람은 케이크, 어떤 사람은 케이크 이렇게 됐을 때 통일하자. 통일하자. 요 규정이 외래어 표기법. 그래서 요거는 뭐가 돼? 로보트가 아니라 로봇으로 갑시다. 도너츠가 아니라 도넛 이걸로 갑시다. 세 번째 잠깐 뭐 들어줬지? 케이크 아니라 케이크로 갑시다. 그래서 아주머니 초코 케이크 주세요 이래야 돼. 초코 케이크 주세요가 아니라 초코 케이크 주세요. 이게 외래어로는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위해서 쓴다고 보면 돼. 안내 표지판이라고 보면 돼. 안내 표지판이라고. 그래서, 일산. 자, 일산. 발음이 일산. 이렇게 나잖아. 일산. 요 산을 표기에 반영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는 거야. 나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일산. 그치? 일산.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태훈이 집 앞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겠지. 파주. 이렇게 돼 있겠지. 이건 로마자 규정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차근히 풀어갈 건데, 자, 요게 제일 쉽습니다. 요게 제일 쉽습니다.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게 내려고 보면 거기 외래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외국의 지명이랄지 외국의 인명이랄지 이런 것까지 언급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져 버려요. 가본 적도 없는, 그쵸? 뭐 키르크스탄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에는 잘 안 나오고요.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냐면 국회직 8급 이런 데서는 간혹 나온 적이 있어요. 인명, 지명 같은 게. 근데 이제 그거 준비할 사람들은 그거까지 해야 되고, 국회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나는 그냥 9급 일행직만 돼도 손이 없겠어. 그러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노마자, 제일 어려운 거는 자 맞춤법 안에서 띄어쓰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비를 해나갈 거고요. 요 규정을 보면은 선생님이 심화반 친구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제 197페이지를 한번 와보십시오. 197페이지를 한번 와보시면, 197페이지를 와보시면, 일장 총칙 해가지고, 제1항, 한글 맞춤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요 말이 있죠. 그치? 사실은 대부분 이제 기본서는 요것만 있고, 다른 것들은 없어요. 그냥 용례만 한두 개 보여주고. 그런데 쌤은 198페이지, 2항 앞에까지, 2항 앞에까지 구분해 줬으면 좋은데, 쌤 편집할 때, 편집잘 알려줬는데 안 해서 그냥 쭉 내용을 써버렸지. 요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국립국어연구원에 가면 이 규정집이 있어요. 규정집. 이 규정이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 규정이 나오고요. 그 규정이 제정하게 된 원리하고 그 이유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그래서 쌤이 그 이유하고 해설까지 넣었어. 이 해설까지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놓는 거니까 이 부분은 쌤이 수업할 때는 필요한 것만 보고 갈 거고요. 건너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날 수업이 끝나면 꼭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독해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읽어보면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정했고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 오케이?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맞춤법 시작할게요. 자, 먼저 왼쪽 페이지를 한번 봐봅시다. 자, 맞춤법 규정. 자, 맞춤법 규정의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체가 6장 N 부록으로 되어 있죠. 6장 N 부록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장이 총칙 이렇게 나오지. 1장이 총칙. 그 다음에 자, 2장이 잠호 요게 나오지요. 2장이 잠호 요게 나오는데 총칙이 1항부터서 3항까지 나오고 2장이 잠호 이렇게 나오는 게 4항이고 그 다음에 3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은 소리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소리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4장이 형태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리에 관한 규정이 5항부터서 13항까지 되어 있어요. 5항에서부터 13항까지. 그래서 된 소리 규정, 디귿 소리 규정, 국외음악, 그리고 모음, 두음 법칙, 겹쳐나는 소리 해가지고 13항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에 관한 규정, 요게 14항부터서 자 사실은 40항까지 들어가 있어요. 체언하고 조사, 그리고 어간하고 어미, 그 다음에 3절에 전미사, 4절에 접두사 및 합성어, 그 다음에 5절이 준말, 이런 거 들어가지고, 자, 40방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에서 41항부터서 50항까지 들어가 있어요. 41항에서부터 50항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6장이 뭐라고 돼 있어? 그 밖의 것, 이렇게 돼 있죠. 그 밖의 것. 그래서 51항부터서 57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은 일단 6장 57항으로 이루어진 어문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 장으로는 6장, 항으로는 57항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부록. 뭐가 나와? 문장의 부호. 요게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 6장 57항과 문장 부호라는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것도 외워야 됩니까? 외우면 나중에 체계를 쭉 세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규정이 어딘가 봤는데 찾아보시고 또 한번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뒤져보시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가까이 두면서 자꾸 보시고 자 익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아까도 말씀드린 요 규정집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안에 있는 단어는 전부 다 맞춤법이랑 뜻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1장에 총칙 이게 나오는데 1항이 나오고 2항이 나오고 3항이 나와요. 1, 2, 3으로 돼 있으니까. 자, 1항이 뭐라고 돼 있느냐? 맞춤법. 자, 뭐라고 돼 있느냐?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어가 하나 나오는데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맞춤법에 일단 총칙이라는 건 규정이지 원칙이지. 원칙은 뭐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되겠지. 그래서 자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표음주의 표기 원칙을 견지하는 거고요. 형태를 밝힙니다. 라는 것은 뭐를 밝히겠다는 뜻이야? 뜻을 밝히겠습니다. 이 뜻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표의주의 표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표의주의 표기다. 그래서 하나는 표음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볼 수 있어? 표의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데 자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 화살표 이리 가겠지. 하늘로 소리 나니까 하늘로 써주는 거야. 그렇죠? 와 오늘 저기 출근하는 하늘에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던 걸 자 구름 이렇게 발음하니까 구름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렇지? 그 이런 건 원칙이야 일단. 그런데 예를 들어서 꽃이 이렇게 발음이 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자 엄꽃이 이거 될 수도 있고 플라워가 이게 될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꽃이 하나 더 먹으면 꽃이 몇 개 드셨어요? 우리가 포장마차 가면 물어볼 수 있잖아. 그리고 꽃이 시들었다. 이것도 갈 수 있겠지. 구분해줘야지. 그치? 그랬을 때는 형태를 밝히는 표기가 나올 수 있답니다. 꽃이를 이걸로 쓴다면 발음대로 쓴 거지. 이걸로 쓴다면 뭐가 되겠어? 이걸로 쓴다면 어법을 밝혀주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자, 이렇게 되면은 읽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읽고 이렇게 되면은 읽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어가는 하나인데 읽도 되고 일도 되고 잉도 되지. 하나의 단어인데 뒤에 이어지는 음운에 따라서 발음이 다 달라져 버리지. 그럼 소리대로 적으면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되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결과가 생기겠지. 자, 그래서 뭐 하겠다? 자, 니을 기억의 원형을 밝혀주겠다. 이렇게 나와. 원형을 밝혀주겠다. 그래서 자, 이게 일단은 국어 맞춤법의 대출발 원칙이야. 소리대로 적되 소리가 다르다면은 어법을 지켜줍니다. 이거 어법을 지켜줍니다. understand? 자, 요게 바로 자, 1장의 총칙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을 보면 자, 맞춤법이란 끝에 맞춤법이란 주로 음소 문자의 한 표기 방식을 말한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며 음소 문자이다. 따라서 자, 자음과 몸의 결합에 의해서 표준을 소리대로 적는 것을 근본으로 본다. 그래서 구름,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 이거는 어때? 지금 첫 번째 있는 것들은 발음하고 소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지. 음소 문자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자, 그런데 꽃 보니까 자, 꽃이, 꽃을, 꽃에, 꽃나무, 꽃놀이, 꽃망울, 꽃과, 꽃다발, 꽃과 그러면 자, 꽃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꽃이라도 있고 또 디귿의 꽃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할까?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럴 때는 어법을 밝혀 적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 마지막 밑에 보면은 늙다 요것도 나오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 부분 아까 말했듯이 한번 꼭 읽어봐. 알겠죠? 그래서 자 1항은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자 2항의 기본은 뭡니까? 단어는 띄어쓴다. 자, 근데 요 말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사실은 요 말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단, 무엇은? 자, 붙여 쓴다. 단어 중에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쓰는 단어가 뭐가 있더라?
조사. 자, 그래서 야, 조사는 자, 단어이긴 하지만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여기 나와. 그래서 각 문장의 단어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 띄어쓰음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하부 규정이 나중에 5장에 나오겠지. 그치? 하부 규정이.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봐봐. 우리말의 조사는 전미사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이어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어지고 있으나 형식 형태시험, 의존 형태시험으로 붙여 쓴다. 그러니까 전미사는 아니기 때문에 단어 자격은 줘야 돼. 그런데 자립성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붙여 쓰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조사를 품사로 인정하지 안 해버리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 그럼 뭐 모든 단어를 띄었어. 야, 왜 조사는 단어가 아니잖아. 뭐 이럴 수 있는데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규정이 있잖아. 이 규정의 출발은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냐면은 1933년 자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그 출발점이야. 우리나라의 최초의 규정이야. 현대국어의 규정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자 1933년에 정해졌던 한글 맞춤법 규정이거든. 이제 그 당시에 왜 1933년이면은 일제강점기잖아요. 자, 어때 우리말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험성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많은 제야의 언어학자들이 국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 규정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품사론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품사론을 보니까 상원이는 8품사를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근모는 뭐 9품사를 주장하고요. 어떤 놈은 13품사를 주장하고요. 그래서 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걸로는 그 당시에 품사론이 5품사부터 13품사까지 있었어. 이 중에 하나를 정해야지 학교 문법이 될 거 아니야. 규정 문법이. 누구 걸 정해서 말빨 센 분. 누구? 주시경 쌤 견해를 제일 많이 받아들인 거야. 그 당시 어때? 우리 조선어학회를 이끌던 정지주고 대학자였기 때문에 주시경 쌤이 이거는 9품사로 저는 9품사로 봅니다. 학자로서. 그러니까 그 견해를 끌어와가지고 학교 문법이 9품사가 된 거야. 그래서 조사는 이제 주시경 쌤이 봤을 때 조사는 자립성은 없지만 분리성이 있기 때문에 단어로 봅시다. 대신에 띄어쓰기 할 때는 붙여 써줍시다 라고 제안을 걸어놓은 거야. 그게 바로 현대국어에서 이 항으로 가 있는 거야. 참고로 말하면 띄어쓰기도 1933년부터 만들어진 거야. 현대국어로 오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이런 규정들을 처음 세울 때 어려웠겠어. 우리는 그거를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냥 익히고만 있는데. 그치? 자, 요게 바로 단어는 띄어쓴다. 요 규정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3항 보시면 자 외래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그래서 외래어표기법도 맞춤법인데 외래어표기법은 자 따로 어문 규정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86년에 외래어표기법을 따로 정했어. 그래서 외래어표기법 자 따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여기까지가 총칙이고요. 총칙이고 그 다음에 요 자모까지만 하고 쉽시다. 자 2장의 자모는 뭐냐면 자, 사항에 나오는데 사항에 한글 자모는 몇 자로 하고요? 20넉자로 하고요. 자,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 여기서 20넉자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20넉자라는 것은 자음 몇 개? 14개, 모음 몇 개? 10개. 그치?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게 돼. 자음 14개는 뭐야?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 그 다음에 모음 10개는 뭐야?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까지. 아 모음부터 이 모음까지. 그러면 14개의 자음과 그리고 뭐가 된다? 자, 뭐가 된다? 10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문론에서 배웠지만 자음 14개에다가 실제로 쓰는 건 몇 개가 추가돼? 5개가. 그치? 실제로 추가되는 건 5개가. 그 다음에 모음은 몇 개가 추가돼? 11개가. 그치요? 11개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음의 순서를 한번 봐봐. 자음의 순서를. 자, 첫소리에 쓰일 때, 첫소리. 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니을, 미음, 비읍, 자꾸 가로를 쳐. 쌍비읍, 기역니은, 디귿,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시옷, 자,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읗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14개 사이에다가 사이사이에 이것만 넣어주면 돼. 이게 사실은 북한어와 차이야. 북한어는 요 쌍이 다 뒤로 가, 히읗 뒤로. 북한 말은 문화어라 그러는데 북한은 뒤로 가는데 우리는 가운데 끼어들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더라 첫 소리에서. 자, 그 다음에 자, 끝소리에서는 뭐냐면 끝소리에서는 이것들이 다 받침으로 쓰일 수 있지. 그치? 물론 이제 받침으로 못 쓰이는 받침이 있어. 요놈하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그 다음에 요놈은 받침으로는 못 쓰여. 받침으로는. 그렇잖아? 그럼 받침으로는 몇 개만 쓰여? 16개만 쓰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끝소리는 요 16개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은 겹받침이 들어갈 수 있어. 겹받침. 자, 겹받침이 상원아, 국어에서 쓰는 겹받침이 총 몇 개지? 우재, 이게 11개야. 요게 11개인데 이 11개가 바로 뭐냐면 잘 봐봐.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을, 비읍, 니을, 시옷, 니을, 티읕, 그리고 비읍, 시옷. 그 다음에 니을, 기역, 니을, 미음, 니을, 피읍. 그 다음에 니은, 히읗, 니을, 히읗. 요 겹받침을 정리해 준 게 표준 발음법에 나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딱 11개가 겹받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잘 봐봐. 기역, 쌍기역 끝받침이니까 기역, 쌍기역, 기역, 시옷. 요거 하나 들어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티귿, 그 다음에 자, 아니다. 니은을 빼먹으면 안 되지. 니은, 니은, 지읒. 요거 하나 들어가겠지. 그리고 니은, 히읗 이게 들어가겠지. 그쵸? 끝소리에. 그 다음에 자, 니을 요거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이 많지. 요게 들어가겠지, 받침에. 첫 번째로 뭐 들어가? 니을 기역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뭐 들어가? 니을 미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니을 비읍 들어가겠지. 니을 시옷 들어가겠지. 니을 티읕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니을 히읗 들어가겠지. 니을 피읍도 있구나. 니을 피읍. 여기까지 다 들어갔지. 니을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 자, 니을 끝났으니까 미음, 비읍 뒤에 뭐 들어가? 비읍, 시옷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쭉 히읗까지 가면 되겠지. 그 결국 겹받침이 요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자, 겹받침의 끝소리가 어떻게 순서로 들어가느냐 요것도 나오겠지. 되셨지요? 오케이. 그래서 겹받침의 자, 순서 요게 나와. 겹받침의 순서 되셨죠. 그 다음에 순서와 자, 이름 이렇게 돼 있지. 이름은 자음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이게 들어가면 돼. 아이쿠. 이게 들어가면 돼. 자, 이 X자리에 그거 해당하는 자음이 들어가면 돼. 자, 이거 들어가면 비, 읍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예외가 몇 개가 있어. 땡큐. 고마워. 자, 예외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기, 역, 디, 긋, 시, 옷 이렇게 돼 있지. 그쵸? 최세진이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야. 1527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기역, 디귿, 시옷. 요거는 예외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키읔이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티읒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입에 이거 가지고 기역, 키역, 디귿, 티귿 이렇게 읽어버려. 티귿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오케이? 자, 요거가 자, 자음의 순서와 이름. 자음의 순서와 이름. 되셨죠? 자, 모음의 순서. 자, 모음의 순서와 이름. 기본 모음 10개는 어떻게 돼?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 10개지. 여기다 운용하는 게 11개가 더 들어간다 그랬지. 순서는 어떻게 돼? 아 뒤에 에, 예, 와, 왜, 우 뒤에 워, 왜, 위, 의 이렇게 들어가면 11개가 추가되겠지. 그래서 21개. 오케이? 자, 이름은 모음은 자원자 소리 나기 때문에 그냥 아, 에, 야, 예, 어, 예, 여, 예 그대로 읽어주면 돼.
끝. 그래서 사항 한글 자모는 기본 숨을 억자로 하고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요 규정이 출발이네. 되셨지요? 오케이?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 단어 3개 4개 주면서 다음 중 사전 표제어 중 가장 앞에 나오는 표제어는 무엇입니까? 요 문제 본 적 있지? 그 다음에 단어 4개 주고 다음 중 사전에 실려있는 순서를 바로 잡으시오. 디귿, 니은, 기역,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 그때 대부분 모음의 순서로 나와. 모음의 순서로. 알겠지요? 아니면 받침의 순서로 나오거나. 자, 그래서 198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글 자모의 수는 숨을 억자로 하고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그래서 붙임 1 나오고 붙임 2 나오고 오른쪽에 가면은 자, 오른쪽에 가면 붙임이 있지. 붙임이 여기다 별표 하나 많잖아. 붙임 위에다가 오른쪽 페이지 붙임 위에다가 그건 뭐냐면 겹받침까지 포함해 놓은 거야. 겹받침까지 다 포함해 놓은 거야. 그 다 합쳐 놓은 거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소리에 관한 규정 출발하도록 할게요. 소리에 관한 규정. 알겠지요? 오케이. 10분 쉽시다.